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하락 반전했습니다. 엇갈린 중국 경제지표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가며 12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다시 높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52.4포인트 0.33% 하락한 15,973.13으로 마치며 16,000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나스닥도 8.26포인트 0.2% 떨어진 4,060.49를 기록했고 스탠다드앤푸어스 500지수 역시 5.74포인트 0.32% 낮은 1,802.62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5대 금융 규제 당국이 고강도 은행 규제 법안인 이른바 볼커 룰을 승인함에 따라 향후 은행들의 자기 자본 투자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폴 볼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 의장 이름을 딴 볼커 룰은 은행의 리스크가 큰 자기 자본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도에 마련했던 도드 프랭크법의 핵심 하위 법안입니다. 볼커 룰은 내년 4월부터 발효가 되겠지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거쳐 대형 은행의 경우 오는 2015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미국의 10월 도매 재고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0월 도매 재고가 전달 대비 1.4%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도매 재고 증가율은 9월보다 높아졌고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로이터의 사전조사에서 전문가들은 10월 도매 재고가 0.3%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기업들이 3분기에 공격적으로 재고를 축적한 이후에도 재고를 줄이려는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미 중소기업연맹은 지난달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92.5로 전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개의 하부지수 가운데 8개가 상승했으며 이 중 신규 채용에 대한 전망이 전월 대비 4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6개월 뒤의 경기 개선에 대한 전망은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미 중소기업연맹은 성명을 통해 미 연방정부 셧다운 등 장애물은 있었지만 민간 부문의 경기가 다시 탄력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0.55% 내렸고 독일 닥스 30지수는 0.88%, 프랑스 카크 40지수도 1.04%나 밀렸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10월 산업 생산이 예상 밖으로 2달째 감소했습니다. 프랑스의 10월 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0.3% 줄었습니다. 전날 발표됐던 독일의 산업 생산 지표도 부진했었습니다. 반면 영국의 10월 산업 생산은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다만 10월 산업 생산 증가율은 0.4%로 9월 0.9%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다음 주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까지 나오며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우지수 기준 16,000선이 일단은 반납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간밤에도 잇따라 전해드린 바대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테이퍼링 우려는 더 커졌다라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장이 끝나고 난 뒤의 얘기인데 미 의회 협상팀에 따르면은 정치권에서 잠정 예산안의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하지요. 장 중에는 사실 이 내용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컸을 텐데 일단 잠정 예산안 자체는 통과가 돼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향후에라도 미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FOMC 회의를 확인하고 가자 하는 심리가 큰 가운데 뉴욕 증시 일단은 사흘 만에 빠졌고 문제는 우리 장이죠. 전일 외국인들 매물에 밀려 2,000선을 반납한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6개월 내 최저치 1%가량 조정받으며 500선을 결국 이제 종가상 내주고 말았던 코스닥이 오늘 반등을 보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연말이라 모멘텀은 더욱더 없다는데 반등을 할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신창환 대표님 인사 나누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린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멋진 우리 서울 센세 지진자 우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의 신창환입니다. 네, 정말 2,000포인트대 강력한 저항이 맞나 봐요. 하루 만에 외국인들 변심까지 있었고 1990선으로 일단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도 150만 원이 한계인 듯 어제 하락을 오히려 부추기는 조정이 있었었는데 문제는 우려하셨던 코스닥입니다. 전일까지만 해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감하게 정리하자라고 하셨었는데 드디어 종가상 500선이 무너졌더라고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어제 저도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설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전화번호를 사실 바꿨는데 바꾼 전화 알고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한 100통 정도 받았는데 코스닥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많은 방송 특히 전문가들이 산타랠리에 이제 소형주가 간다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빠집니다. 코스닥은 더 빠진다. 다은컨대 저는 더 빠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 이제 540포인트 때 500 간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480 이하 갈 것이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회계장부의 불성실함이죠. 불성실함. 그리고 이제 고객예탁금의 문제. 고객예탁금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고객예탁금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우리나라 장이 글로벌 증시 상승에 우리나라 장이 약세 보이는 첫 번째 이유가 고객예탁금입니다. 누가 뭐래도 고객예탁금이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환율인데 고객예탁금이 지금 지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수가 이제 1992.포인트 가까이인데 고객예탁금이 13조 이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보통 2.포인트에 고객예탁금이 최소 16조 원 돼야 되는데 이제 고객예탁금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주식을 팔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팔고 떠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주식이 언선실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코스닥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빠질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이번에 이제 515 이상은 오버슈팅이다. 때려야 된다 했는데 이때 또 코스닥 개별주 간다고 많은 또 국회의원 같은 택도 아닌 친구들이 많이 떠들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때 일단 저는 추가적으로 빠진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슬로 마시게 된다. 1등주로 슬로 마시게 된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전전날 우리 선물 회원들 곁에 이제 푸시다 이랬어요. 푸시라고 했는데 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푸 자체가 주가가 이제 61일평이 어제 기어코 깨지는 그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61일평 자체가 이제 깨지는 불상사가 났는데 61일평에 도전하지 말아 하거든요. 그래서 61일평 어제 깨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푸스를 찔러라고 했는데 61일평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61일평이 그 사이 상승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이 됐는데 61일평이 휘날리고 어제자로 여러분 보다시피 60일, 20일, 10일, 5일 이평 자체가 전부 역배열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역배열 자체가 초반 역배열은 반동 국면이지만 중간 역배열은요. 역배열 후에 이제 그러니까 제역배열은 하락의 전조거든요. 이래서 주식을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겁납니다. 겁난다 이렇게 보고 오늘도 주가가 한 8포인트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빠지지 않을까.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주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제 1995포인트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대 좀 더 많이 빠졌어요. 더 많이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1990포인트를 한번 일단 깨고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후에는 보합 이상 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룰 수 있는데 전체적인 장 자체가 계속 약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개인들이 이제 가장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전부 콜이거든요. 선물이 아직까지 7,700억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워낙 옵션에서 많이 털리고 틀려가지고 이제 선물이 콜 쪽으로 7,700억 있고 옵션이 또 콜이에요. 188억이 있는데 합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데미지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오늘 내일 영업일수 이틀인데 평균 가격이 지금 거의 지금 많이 내려가도 265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정리하려니까 거의 150억, 200만 원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정리를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리하지 않으면 막판에 만약에 몰리게 되면 주식은 더욱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선에서 선물의 정리가 모든 장을 살린다. 그리고 특히 기관 1조 3천억 이거는 내년 3월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 이 12월 7,700억 이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장 자체는 약세입니다. 약세인데 어제 보시면 큰 파형의 엘리어트보다도 작은 파형의 엘리어트거든요. 작은 파형 엘리어트인데 오늘 이 1988포인트 이 작은 파형의 엘리어트 파동을 하방 이탈하지 않을까. 이탈하면 이제 4분의 법칙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바로 깨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오늘도 장 자체가 힘없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코스닥에 대해서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준선의 강력한 저항 부분, 그리고 지금 2,000포인트가 쉽지 않는 그런 부분, 그 이유는 2,000포인트의 고객이 득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몇 종목으로 이제 하방을 시키죠. 하방시킨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길체 비차익 순매도에 이제 어제도 종가 비차익 순매도가 300억 넘어서 주가를 빠뜨리는 그런 모양이죠. 오늘 또 여러분께서 비차익 순매도와 순매수 이 부분을 좀 한번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삼성전자가 여러분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150만 원의 고점, 아직까지 저점에 사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좀 회의적이거든요. 왜 회의적이냐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쌍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쌍봉으로 보고 있으면 최저 상승폭에 여러분 아다시피 38% 또는 제가 볼 때 62%, 130만 원 초반까지는 밀려야 된다. 130만 원 초반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12만 원이거든요. 삼성전자의 보통 한 10포인트가 주가 10P입니다. 그러면 한 최하 100포인트 정도 주가의 하락 여방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원화 강세의 이제 주도주 때문에 지금 조세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경고를 드리고 원화 강세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했는데 그때도 떠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늑대 소녀가 두 군데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의도에서 굉장히 발견이 많이 되고 있대요. 여의도 북해라는 곳에 늑대 소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종교계가 늑대 소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문제가 됐고,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증권방송에 늑대 소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라 하지만 뭐 이러면서 양다리 걸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면 특히 우리 증권계에 백년 묵은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여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우 경보 관련이 났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산타랠리는 지금 상태에서 없다고 봐야 되겠죠. 61일평, 21일평 역배열 상태에서 산타랠리는 산타 할아버지가 계속 편찬을 쳐가지고 못 온다는 전설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는 크게 하지 마시고 몸조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MACD 자체가 데드크로스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흐르는 모양이거든요. 흐르는 모양인데 보통 이 영선 아래에서 골든크로스나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상승을 해도 상승 자체가 굉장히 미미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우리가 그 사이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은 해외 글로벌 증시의 상승이 우리나라 자체에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글로벌 증시가 지금 약세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역시계곡선 형태로 봐서는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모양이 안 좋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안 좋은 모양을 갖고 있고요. 일단 지지 저항대가 260대 가까이 있습니다. 260대 가까이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 무리하는 지금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없는 장세는 파파진 찌빵이라고 보이겠죠. 특히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143만 원 하방 입찰할 때 장 자체는 심각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첫째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청송이 코스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코스닥은 지금 또 늦지 않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반등하면 무조건 정리하고 그럼 뭘 사야 되느냐? 뭘 사기는 뭐 삽니까? 1등주 사면 되지. 여러분이 피가 1등이듯이 1등주를 사는 그런 설라말을 시켜야 된다. 그럼 1등주는 안 빠집니다. 1등주도 빠집니다. 그렇지만 반등할 때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고요. 잡주는 만지지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오늘 하루 푹 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청송천점 신창원입니다. 네, 고객 예탁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코스닥은 단언컨대 더 빠지니까 코스피에 있는 1등주로 갈아타자, 압축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남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상 멘토 최강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멘토님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최강 종목으로 준비하신 종목이 네오이즈 게임즈라고 들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중순쯤 추천하신 이후에 빠르게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으로 기억합니다만 재공략 자리가 왔나 봐요. 네, 아주 우량한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하면 시장은 좀 안 좋은데요. 당분간 안 좋은데 매일 아침 종목은 한 종목씩 추천해야 되고 그렇다고 계속 한 종목을 또 추천할 수도 없는 거 참 고민인데요. 어제도 2천 종목을 다 뒤져서 그래도 좀 쓸만한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IT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입니다. 2007년 네오이즈에서 인적 분할 방식으로 설립된 업체로 크로스파이어, 파파 온라인 등을 퍼블리싱하는 온라인 게임 업체입니다. 크로스파이어는 중국 최고의 게임으로 성공했으며 피파 온라인2도 국내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740%로 초우량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 근처에서 제가 한번 수익을 드린 것 같아요. 한번 드리고 또 다시 추천이 들어갔는데 안정적인 자리입니다. 신용잔고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무조건 한 달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본 한 달은 들고 가야 수익이 최소한 5%에서 10% 정도 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17,050원 근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장이 약세니까 바닥에는 16,000원부터 17,050원 근처에 하시고요. 목표가는 19,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주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꼭 여기 6만원 5만원이나 3만원대 부분에 사신 분들 있어요. 사실 고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을 만났는데 주식 투자를 한 15년 하셨는데 10억이 2천만원 남았다 하신 분을 만났거든요. 사실 만났는데 그분 종목 보면 다 꼭지에 있어요. 이렇게 6만원대, 5만원대, 3만원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꼭지에 있는 주식은 주도주라든가 1등주 빼놓고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아주 꼭지에 있는 주식을 살 바에는 1등주나 주도주 빼놓고는 나머지 종목은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해야 됩니다. 차트 보시면 제 종목 완전 바닥권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이런 종목을 해서 요즘은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기관이 가장 많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담은 종목이 LG전자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난 것이 바로 이번 주 들어 첫날 추천해 주셨던 LG 디스플레이였고 그에 앞서서 이미 한 달여 전에 추천을 해 주셨던 LG 이노텍도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종목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예, 우리 앵커님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시장 돌아가는 걸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요즘 현재 종합지수도 약세이고 전체적인 종목도 약세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LG전자를 비롯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이 강세했습니다. 올 12월 달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안 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하나 좀 안겨주고 싶은데요. 저희 눈에는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사람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관심 있는 분들은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두 종목을 약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종가 매수나 좀 이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한번 보시고 한 종목도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만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도 어둡고 다 그런데 돌아온 성탄절에 좀 용돈이라도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온 성탄절에는요, 두 종목에서 수익이 나시거든 형님이나 동생, 누나 그리고 언니와 또는 조카분들에게 꼭 선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다 보면 형제간에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이 생길 때나 집안에 경조사나 큰 일이 생길 때는 형제간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나시거든 형님이나 동생, 누나, 언니, 또 조카분들에게 꼭 선물이나 맛있는 음식, 용돈 등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요,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선물이나 용돈 앞에서는 모두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특히 조카들 입학이나 졸업, 생일 때 용돈을 한 10만 원에서 20, 30만 원 정도 보내드리면 안 좋았던 형제간 사이도 모든 게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수익이 나시거든 형제분들, 언니, 동생, 조카분들에게 꼭 용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종목을 잘 뽑아서 그런지 그 서울경제 팁을 통해서 저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특히 저희 문자 신청을 원하시고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문자 신청을 하시면은 하루 5번 정도 종목과 시향을 보내드리고요. 저랑 장중 언제든지 통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는 하루 5번 정도 보내드리고 통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힘든 장이고 또 어려운 장이지만 이 종목 발굴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명성 멘토님이니까 계속해서 기대할게요.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린입니다.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좀 동요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어제 200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도 5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500선 붕괴로 인해서 그 타격이 좀 컸는데요. 수익률도 100만 원가량 보고 있었지만 총 누적 손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잠시 후 이 도큐멘트 만나서 나눠보고요. 위시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구입해서 잘 쓰고 있고요. 최근에 휴대전화를 제가 구입을 했죠.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와 스파 이용권, 가죽 장갑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겨울부츠를 신어봤는데요. 그리고 이미자 디너쇼 티켓까지 잘 담아봤습니다. 위시리스트 살펴보죠. 부스다운 빨리 구입을 해야 될 텐데요. 요즘 자기 좀 좋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가요시 가습기도 담아봤고요. 콘도 이용권까지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봉 20%, 게임빌 20%, 메디포스트 20%, 디오 10%, 쌍용 정보통신 20%, 현금 비중이 10%입니다. 게임빌 39,950원에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8,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메디포스트 74,400원에 매수를 했죠. 목표가 74,000원, 손절가 65,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경봉 2,425원에 들어갔습니다. 2,800원 목표가, 손절가 2,275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디오 8,43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만원, 손절가 7,7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쌍용 정보통신 1,535원에 들어갔는데요. 목표가 2,000원, 손절가 1,3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총 누적 손익이 오늘 부쩍 줄었습니다. 51만 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 1.8%입니다. 네,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도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참 많이 왔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요즘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도 코스닥 지수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일단 메디포스트가 장중에 65,1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에는 아랫꼬리를 조금 다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지수 영향이 상당히 컸죠. 거의 많은 종목들이 시장감에도 그리고 손절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 종목은 65,000원대 손절 라인을 들였었는데 100원 차이로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의 하락이 진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포지션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주가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거꾸로 121선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추가 하락이 나와준다라면 손절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생각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임빌이 어제 선방을 해주었죠. 오전에는 플러스권을 유지하다가 약보합권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어제 21선 십자형 양봉 도치가 나와주었었죠. 41,500원까지 낙폭을 키우다가 오후장 무렵에 빠르게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은 누가 관리를 안 하면 나오지 못하는 흐름이죠. 현재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21선을 유지하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나 될지는 궁금합니다만
일단 21선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는 건 장기적인 반등의 여지도 남겨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관 매수세를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매수에 좀 임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외국인이 또 매수에 임해주면서 큰 틀에서 봐서는 현재는 바닥을 확인하고 또 이평선 라인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서서히 4분기 시점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해외 쪽 매출이 가시화되는 시점까지는 충분히 홀딩하면서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봉 이 종목이 어제 3% 정도 상승이 나와주었다가 종가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었었죠. 희한하게 조금은 전저점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21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 서서히 저항 라인들을 끌어내는 모습인데 일단 이런 흐름은 좀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디오 이 종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금요일에도 시장 하락에도 양호하게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도 지수 급락에도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121선까지 거의 상승한 모습인데 서서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상향으로 트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근접해 있는 121선 저 저항 라인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만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121선을 돌파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재료성 호재가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트는 기술적 패턴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121선을 돌파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상승의 연속 추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121선 여부 지켜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정보통신 이 종목이 어제 급등락이 상당히 심했죠. 그제는 7%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어제는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동반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좋은 자리에서 눌림이 나와주어서 상당히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은 5일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여주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더 실어줘야 사실 완벽한 차트의 수급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1,600원까지 형성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현금 조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거꾸로 손절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게임빌과 디오가 제 포트에서 나름대로 선방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오늘 좀 잘 따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이 어려운데 오늘 신규 종목은 없을 것 같은데 언제쯤 준비하실 건가요? 네, 오늘 신규 종목은 없고요. 일단 내일 정도에 만약에 메디포스트가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메디포스트와 탄력이 둔화되는 경봉을 조금 제외를 하고 내일 비중 큰 종목 한번 실어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메디포스트 참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가 매수로 한 번 더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이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 포트에 오늘은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2월 달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가 이제 절반으로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연내 테이퍼링 시작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증시는 힘없이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하락했고 우리 증시는 투자 심리 냉각이 중소형주 위주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죠. 코스피는 살짝 2,000을 반납하는 데 그쳤지만 코스닥은 6개월 내 최저로 밀리면서 500선을 종가상 내주고 말았습니다. 수급도 없는 것이 문제인데 연기금 같은 구원 투수가 코스닥에선 전혀 보이지 않는 장입니다. 12월엔 역시 대형주가 진리다. 이번에도 그 진리가 통할까요? 그러고 보니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코앞이군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